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얘기예요. 가장 현실적인 거. 저희의 커리어적인 부분들. 그게 한국에 못 가게 됐지. 어려워. 간다고 해도 예전만큼 그렇게가 안 될 거야.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여쭤보시거든요. 언제 다시 한국 돌아갈 거냐고. 사람 일은 모르는데 일단은 당분간 한국에 체류할 계획은 없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동남아를 못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왕랑시장이고요. 여기가 병원이 많은 걸로 유명한데 애들이 뭐 이런 거 모금하고 있네요. 사드캅. 그리고 지금은 5월 24일 일요일 아침 9시 10분입니다. 여기가 재래시장인데 안에는 나름대로 깔끔하게 돼 있거든요. 상점 있는 데는. 아, 여기가 그냥 이렇게 트여 있구나. 사실 오늘 저희가 여기 아침에 온 거는 강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아유, 날씨 좋다. 이 맛에 동남아 산다. 이렇게 시장통 옆에 오늘의 갈 곳이 있습니다. 아씨, 뭐야 이거. 나 커피 마시러 왔는데 다운된 생맥주를 파네? 맛있겠다. 어이, 뭐야? 오, 라이브 이것도 하나 DJ도 와. 있어. 6시 반부터 9시까지. 역시 금토 하는구나. 우리 동네도 딱 금토 하잖아.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숙박이 있었어. 여기는 호텔인가 보다. 호텔이랑 같이 하나 보네. 아, 여기는 약간 펍 같은 그런 거고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건데 여기가 카페네. 수영장도 있다. 대박이야 여기. 와, 씨. 생각보다 훨씬 좋네. 아, 미치겠다. 아, 원래 여기서는 커피 먹으려고 그랬는데 라디카. 술이 너무 많아. 여기 술이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술이야. 미치겠네. 이렇게 아침 메뉴 파는구나. 근데 우리 원래 아침은 안 먹잖아. 아침에 술은 먹어도 아침에 밥은 안 먹지. 여기가 음료가 커피도 별로 안 비싸. 65바트밖에 안 하네. 자기 뭐 먹을 거야? 그냥 맥주 먹을까? 그냥? 그래?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술 먹는 걸 더 좋아하시겠지. 어깨춤이 절로 나는 거야. 여러분, 참고로 이게 다른 데에서 만든 거고요. 나름 괜찮은 맥주입니다. 맛있어. 일단 오늘 저희가 드리는 얘기는요, 돈을 쓰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동남아에서 현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버는 입장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는 태국에 와서 돈을 쓰는 입장,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긴 하지만 한국 분들이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런 관점이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 당연히 저희의 생각이 100% 답은 아니다라는 점, 그냥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한국 사람이 인종차별을 안 당하고 대접받을 수 있는 나라가 얼마 안 돼요. 인종차별이 사실 차별 대우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고 이런 것만 인종차별이 아니라 은근히 이상하게 뭔가 기분 나빠, 이상하게 뭔가 나한테만 무관심하고 내가 돈을 냈는데 내가 불편해,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인종차별이거든요. 결국에는 여행도 그렇고 이민도 그렇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건데,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지. 한국인이라서 조금 터부시 당하는 그런 환경이 많으면. 근데 이런 게 뭐 사실은 이제 인간의 본능인 건데, 태국 사람들도 친절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 많은 것처럼 태국도 공사 현장이나 뭐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들 보면은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라오스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태국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을 약간 좀 그렇게 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솔직히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한테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그렇게 보는 게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근데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냥 뭐 본능적으로 원래가.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한국 사람한테는 어쨌든 간에 잘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좀 불편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잘해주는 나라, 좋게 봐주는 나라 중에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런 나라가 몇 개가 없어. 태국, 베트남 제외하고 생각보다 몇 나라 안 돼. 그리고 다음은 사계절 과연 좋은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보면 어쨌든 한국인 커뮤니티를 계속, 저희도 이제 SNS 이런 걸 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재밌는 게 여기는 이제 계속 더우니까 1년 내내. 근데 한국은 막 계속 바뀌잖아요. 요즘은 와 너무 더워, 막 벌써 와 더워 이게 막 올라오고, 여름 지나면 추워 막 올라오고, 봄 되면 또 이제 벚꽃 필 때 막 그런 거 쫙 올라오고. 그치. 이게 여름 나라에서 그걸 보면 되게 재밌어요. 신기하고. 우리는 그냥 계절을 잊고 사는데 볼 때마다 한국은 그렇구나.
그러거든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게 사계절이 있어서 좋다, 우리나라는. 그지. 뚜렷한 사계절이 장점이다 이러는데 물론 이거는 개인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고 문화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계절이 있는 게 과연 좋은가? 특히 겨울이란 거에 데미지가 되게 크거든요. 너무 추워. 많이 춥지. 추우면 건강에도 안 좋고 외부 활동하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요. 옷도 사야 되고 방안 관련된 거 뭐 보일러라든지 이런저런 것들 다 어쨌든 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준비해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에어컨도 그렇고 뭐 여름에 습하니까 또 뭐 제습기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국은 계절을 준비해야 되는 게 되게 많고 그게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돌아오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생활은 바쁜 것 같아요. 그게 맞아. 이거는 신석기 혁명이 시작되고 농경이 시작되고 막 이럴 때부터 정말 옛날부터 농사를 질려도 우리는 되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계절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다. 근데 대신에 장점은 계절이 다양하니까 다채롭지. 음식도 다양하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 문화 이런 것들, 사람들의 성격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해 사실은. 그게 장점이야. 근데 태국 같은 경우는 계절이 계속 똑같으니까 옷도 맨날 입는 거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돌려막기를 해도 계절이 한계니까 옷을 많이 안 사도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름 옷은 겨울 옷만큼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잠바 패딩 하나 살 돈이면은 1년 동안 태국에서 옷 살 수도 있어. 진짜 옷값이 많이 안 들어요. 이거는 살아보시면 체감이 많이 오실 텐데 그리고 또 옷이 많이 없고 이불도 많이 없으니까 옷장이나 이런 것도 작아도 되더라고. 맞아. 그래서 여러모로 계절이 한계이기 때문에 저렴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건축물 같은 것들도 벽이 없어도 되거든요. 문이 없어도 되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여기는 에어컨이 있는 데기는 한데 태국 건축물의 기본값이 그냥 기둥만 있고 뚫려 있는 게 기본이라서 맞아. 그래서 건축비도 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줘서 물가도 좀 더 저렴하고 아무래도 여기는 그냥 야시장에 천막 치고 뼈다귀만 있어도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1년 내내. 그래서 계절이 하나니까 확실히 돈이 덜 들고 그리고 사람이요 웃긴 게 계속 여름이니까 단순해져요. 진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 맨날 여름이고 그냥 뭐 맥주 먹고 동남아 사람들이 느긋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로 느긋해지고 단순해져요 진짜 사람이. 계획을 별로 잘 안 하게 돼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날씨가 계속 똑같고 내일도 덥고 내일 모레도 덥고 계속 그럴 거거든. 나도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오늘 날씨가 여긴 맨날 덥지? 맞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편안한 삶이라고 따지면 되게 좋은 점이고요. 그런데 단점은 너무 단순한 면이 좀 있죠. 아무래도 뭐 한국처럼 시원한 날씨를 즐기지도 못하고 겨울의 그런 감성과 음식들도 계절 음식 뭐 이런 느낌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나는 굳이 택하자면은 겨울이 없는 게 나은 것 같긴 해. 한국에서 살 때는 직장 출근하기 전에 오늘 몇 도지? 라는 걸 늘 확인했던 것 같아. 겨울이면 겨울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그리고 최악인 거 그거 있다. 겨울에 해가 짧잖아. 출근할 때 나는 깜깜할 때 나가서 맞아. 깜깜할 때 나가서 깜깜할 때 들어오는 거야. 해를 본 엄청 적이 없는 추운데. 것 같아. 지금 여기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지금도 아침이긴 하지만 아직 9시 50분이거든요. 근데 32도에 체감 39도예요. 그리고 오늘도 36도까지 올라가고 체감 한 43도 될 거고. 근데 이게 뭐 맨날 이러면 그냥 뭐 그냥 별 생각 없어요. 그냥 오늘도 덥고 내일도 덥고. 일단은 여기에서 느긋한 시간 보내겠습니다. 좋다. 느긋한 사람들. 느긋해질 수밖에 없어. 안 느긋하면 너무 더워. 근데 그게 삶이 너무 더워. 그렇게 되는 거래. 더우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면 안 돼서 느릿느릿하게 하는 게 맞는 거래. 한국에서는 그렇게 맨날 빨리 걸어 다녔는데 여기서 빨리 걸으면 너무 힘들어. 맞아. 그냥 느릿느릿 천천히 걸어 다녀야 돼, 걸어도. 여러분 여기가 왕랑시장 오면 무조건 들려야 된다고 하는 다이아몬드 약국이거든요. 일요일날 문을 닫습니다. 여기 약국이 엄청 커요. 안에 보면 엄청 넓거든요 진짜. 저렴하게 다양한 약들을 살 수가 있는데
서방전 없이. 저희는 오늘 실패했습니다. 왕랑시장에 큰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 병원이 되게 오래된 건데 그래서 여기에 약국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큰 건물이 아마 다 병원일 겁니다. 되게 오래됐고 저기 안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싸긴 진짜 싸다. 태국에 있는 일반 다른 약국보다 훨씬 싸고요. 최저가 여부는 최근에 올라온 블로그 후기를 보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저희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니까. You want outside? 와, 여기는 못 한다. 거긴 못 앉아. 여기가 원래 음식이 되게 유명한 집이거든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가격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런 데 치고는 120바트 이 정도 하는데 바로 앞이 선착장이네. 여기 안에 이렇게 에어컨 자리도 있거든요. 식사 편하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왕랑시장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어쨌든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고요. 여기가 와다룰이랑 되게 가깝거든요. 왕궁이랑도 가깝고. 맞아. 결정적으로 여기가 강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뭐가 좋냐 하면 이쪽이 동양이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랑 오후 시간에 여기는 계속 그늘이 집니다. 저쪽 시내 쪽에 있는 리버사이드는 오후 내내 해가 들어와서 되게 더워요. 그래서 왕랑시장은 햇빛을 피해서 오후 시간을 보내기 되게 좋다. 강변에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 저희가 다니는 곳들은 구글맵 위치 정보를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달아두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저희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동남아를 못 떠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자유와 재미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재미 이러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무슨 헛소리 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자유는 뭐 자유로우면 좋으니까 태국이란 나라 자체가 원래 좀 자유로운 나라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외국인이고 외국인으로 살다 보니까 남의 시선을 좀 덜 받아도 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한국보다는 덜 눈치 보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저희가 뭐 한국에서 원래 뭐 눈치를 많이 보고 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좀 더 마음이 느긋해지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스트레스가 적어요. 그래서 재미는 일단은 놀기 되게 좋거든요. 다양한 의미로 일단은 뭐 취미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맛집 다니고 술 한잔하고 이런 게 취미인데 되게 저렴해요. 동남아 물가가 비싸다고 해도 관광지랑 도심 쪽이 비싼 거지 일반적인 동네나 일반적인 데에서 조금 괜찮은 데는 당연히 한국보다 저렴하죠.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비싼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골프를 하시던 아니면 다른 스포츠를 하시던 해양 스포츠건 여러 가지들 그럼 뭐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 하는 게 가격이 되게 저렴하거든요. 한국보다는 어쨌든 한국이랑 비슷한 비용이면은 훨씬 더 만족스러운 거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지금 79바트거든요 3,500원 이 정도인데요. 단순히 커피만 놓고 보면은 태국인데 좀 비싼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여기가 메가커피가 아니니까 네, 이렇게 나름대로 리버사이드 있고 그리고 옆에 와다룰이랑 왕궁이랑 되게 유명한 관광지 되게 많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감안하면 한국이랑 같은 금액이면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맞아.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꼭 태국이 아니더라도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많은 동남아 나라들이 관광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행할 수 있는 데도 많고 또 그런 상권도 잘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상을 지내는데도 여행하는 것처럼 다양한 거를 즐기기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평일에는 방콕에 있다가 주말에 파타야나 치앙마이 갈 수도 있고 푸켓 이런 데 갈 수도 있고 베트남이면은 호치민 하노이에 살다가 주말에 뭐 나트랑이나 다낭 이런 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런 게 큰 장점이지 않나. 그리고 어쨌든 또 휴양지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느긋하게 지낼 수 있는 상권이나 문화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데서 커피 마시고 맥주 마시고 강이랑 하늘 보면서 멍 때리고 이렇게 느긋한 거를 즐기기가 좋은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결정적으로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야. 그러긴 하지. 많이 어려워, 많이.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동남아 생활 좋은 것도 알겠고 외국 생활 좋은 건 알겠는데 고민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치. 현지어, 뭐 태국어, 베트남어 당연히 어렵고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태국에서도 영어를 쓸 일이 되게 많거든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어디를 다닌다면은 영어를 써야 되는 환경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만 더 잘하면
훨씬 더 즐거운 생활이 되는 거는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 나는 한국 사람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대충 잡아도 한국 사람은 영어를 10년을 공부를 했어요. 알게 모르게 뭐 영어 문법이나 단어 이런 걸 다 알고 있거든. 단지 이거 말하는 거. 맞아. 말하는 거가 이제 한국은 한국 사람들이 사니까 말할 그치. 일이 없어서 이게 어색하신 거지. 미국 포브스지에서 매년 50개씩 최고의 AI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영어 학습 어플인 스픽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년 연속으로.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 스픽으로 대화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픽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영어로 대화하고 공부할 수가 있어요. 프리톡이란 걸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상황을 설정을 하면은 AI 친구가 딱 나옵니다. Hello, this is a nice place for beer, isn't it? Do you come here often? I live in Bangkok, so I've been here many times. That sounds nice. What is your favorite food in Bangkok? I think maybe you don't know this food. My favorite is Isan food. I have heard about Isan food. What dish do you like the most from Isan cuisine? 어떻게 알았죠? 신기하네. 사람이랑 똑같아요, 진짜. A few years ago, I cooked Isan food in Korea. 제가 지금 말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교정을 해주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A few years ago, I cooked Isan food in Korea. 이런 식으로 제가 잘못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잡아주니까 영어 공부의 효율성이 훨씬 올라갑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한 할인 혜택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콕킴 채널 전용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최저가 할인 혜택이 있고요. 증정 이벤트도 있거든요. 전용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비즈니스 영어 표현이랑 여행용 영어 표현 두 가지 PDF 파일을 무료로 증정해 드립니다. 최저가 전용 링크는 고정 댓글과 영상 더보기란 확인하시고요. 저희 구독자님들도 영어 공부를 통해서 더욱 즐거운 외국 생활, 해외여행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젊음이거든요. 이 나이에 젊음 말하는 게 민망하긴 하지만 한국에 비해서 나이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 게 아, 그러긴 하지. 되게 좋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한국 있을 때 뭐 나이 때문에 처벌받는 거 없는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냐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안 그러죠. 뭐 우리가 전철 타고 식당 가서 10,000원짜리 백반 먹고 이럴 때 당연히 그런 거 없죠. 근데 취미의 영역 아니면 조금 트렌디한 영역으로 넘어가면, 예를 들면 뭐 런닝을 되게 좋아해. 그동안 런닝 크루를 하고 싶네? 그럼 이제 나이 제한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뭐 내가 무슨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여행이야. 이렇게 조인해서 어디 좀 더 멀리 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다 나이 제한이 있고, 동호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이 제한이 있잖아. 저희가 만났던 모임도 나이 제한이 다 있었어요. 저희라고 안 그런 사람은 아닌데 한국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내가 보면 그래. 취미나 즐거움의 영역으로 가면 나이 때문에 뻘쭘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술집 같은 데도 뭐 너무 어린애들이 가는 데는 들어가기 좀 그렇고, 나이대별로 노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물론 뭐 태국이나 동남아도 그런 게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외국인이니까 좀 눈치가 덜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돈 때문에 나누는 게 더 심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한국 사람이니까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아이가 없는 부부시다, 아이가 아예 없으시던 아니면 다 키우셨던, 그러면 부부가 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지. 우리가 막 놀러 다니고 뭐 하고 할 때 눈치 보거나 나이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어. 저희 요즘에 자주 가는 동네 클럽 있잖아요. 거기도 신분증 검사만 하지 한국처럼 막 눈치 주거나 안 되는데요 이러지 않거든요. 갑자기 슬퍼지네. 진짜로 저희 깔깔까지 마음 먹어가지고. 이뺀 아니면은 혼자 지내시는 분들, 뭐 남성분이건 여성분이건, 그치? 여기는 혼자 할 것도 되게 많고 많지. 나이 제한도 없기 때문에 친구 사귀기도 쉽고. 이게 웃긴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한국에서 만약에 나이가 40살인 사람이 20대 중반인 사람한테 그냥 단순하게 호감으로 했는데 잘못되면 이제 뭐 미친놈 소리 듣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그래도 뭐 그럴 수 그렇고 있지. 뭐 아니고 그런 거기 거지. 때문에 그런 차이가, 이게 꼭 연애뿐만이 아니라 그런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얘기하면 진짜 할 말 많은데 동갑이 아니면 친구가 안 되잖아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일제시대의 그런 식민지 통치의 잔재인 건데, 원래는 앞뒤로 이렇게 해서 친구인 게 많지. 오손과 함 뭐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갑만 친구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외롭다라는 거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정이 있는 나라긴 하지만 외롭다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외국 생활이 나이에 많이 제한이 없는데 태국에 한국인으로 산다는 거가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기 살면 다 이런 스트레스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맞아.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내용이야 사실은. 그래서 나는 만약에 동남아에 오실 수 있는 여건인데 이런 더운 나라의 문화를 좋아해. 그러면 30대시면 여기 오면 날라다니고. 날라다니지. 날라다녀. 그럼 나 옛날에 저 날라다녔어요. 훨훨 날아다니지 어디든. 아니 혼자 올 때 날라다 다리 안 보였어 나. 그리고 40대도 꽤 괜찮고 50대도 뭐 한창이시고 여기서 맞아. 60대도 내가 보기에는 막 한창이야. 할아버지 그런 나이가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젊어. 그래서 나는 진짜 나이를 생각하면은 무조건 동남아가 좋지 않나. 특히 태국이. 왕랑시장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요. 먹을 거를 엄청 많이 팔거든요. 여기 안에 시장 식당, 맛집들도 엄청 많고요. 조그만하게 포장해서 파는 음식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와서 아침에 둘러보시고 아니면 여기 오시기 전에 와다룸 가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음식을 포장한 다음에 호텔 가서 빡빡 먹고 주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낮잠. 하지만 저희는 방콕에 집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포장을 해서 집에 와서 먹겠습니다. 여기는 국수집이고요. 뭐 국수 하나에 50바트. 여기가 태국식 과자 같은 거 파는 곳이고요. 여기가 과일 같은 거 팔고 있네요. 반찬인가? 뭐지? 여기는 도시락 같은 건데 베트남 음식 팔고 있고요. 근데 왕랑시장에 베트남 음식 되게 많더라. 좀 있지. 여기는 저희가 아까 갔던 카페. 여기도 이렇게 빵 종류 간식이랑 이게 뭐 약과 같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태국 전통 간식이거든요. 왕랑시장 자체가 되게 오래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진짜 청량리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래된 전통 있는 음식들 그런 게 많습니다. 여기도 뭐 이런 땅콩 들어간 이 과자, 이런 과자 하나에 40바트. 이것도 엄청 많더라고. 이거 빵 이거 맞아. 30바트네. 여기에도 약과 같이 생긴 이런 과자들이 있고요. 이게 원래 빅시랑 이런 마트 가도 파는 거 있잖아, 공산품으로. 여기에 있는 이런 과일들은 20바트. 여기가 거기 아니야? 꼬이점요? 여기가 꾸에점 유한 식당이거든요. 태국식 베트남 쌀국수 되게 유명한 데인데 저희가 그거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안 가겠습니다 오늘. 이거 식당에다가 대시는 건가 보다. 아, 이게 카오카노라고 족발이랑 거의 같은 거거든요. 여기는 피자 있다. 얘는 좀 멀쩡하네, 피자가 그래도.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약간 고급 식당 같은 게 꽤 있어. 이게 지금이 제철인 약간 야시쿠리하게 생긴 과일인데 맛있습니다, 나름. 이 시장 골목에서요, 여기로 들어오면 좁은 골목길이 있거든요. 요즘에 이게 그렇게 땡기더라고. 닭, 백숙, 덮밥 뭐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밥집이 많이 있네. 아마 여기가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데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는 밥집 골목인 거잖아, 따지고 보면. 마사지랑. 여기 이런 게 시장 마사지고요. 여기는 그래도 300바트네.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한 빈티지한 카페도 있고요. 여기에 마사지. 근데 여기부터 싸지네. 여기부터 250바트네, 1시간에. 이 정도면 방콕 시내 중에는 최저가 아닌가? 이런 느낌입니다. 골목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나무 크게 있고요. 이런 야생의 환경 속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여기도 250바트네. 여기 테이블이 이렇게 있구나. 여기도 이거저거 다 파는 식당인 것 같고요. 백반집. 여기도 나무가 있네. 근데 희한해. 진짜 왕랑시장은 이런 간식 종류가 되게 많아. 많이 팔지. 샐러드인데 너무 더워 보이는데? 여기가 완전 제대로 까이양이네. 이렇게 시장 한복판에서 숯불 펴서 파는 거고요. 사이클로 맛있어 보이긴 한다. 와, 여기는 어묵 튀김이 장난 아니네. 이렇게 도로변에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우리가 간식 종류를 그렇게 안 좋아하니까. 간식을 많이 팔아. 그리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저희가 원래 빵이랑 이런 거를 잘 안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만드나 봅니다. 되게 특이하네.
여기는 정말 조그마한 사태. 여기는 돼지고기 튀김. 일단은 꼭 사야 되는 걸 사겠습니다. 결국에 세븐이 답인가? 집에 왔는데 푸드트럭이 있네요. 소고기 케밥으로 시켰습니다. 설마 타이어 맛은 아니겠지? 저희가 왜 소고기 케밥을 시켰냐 하면 태국 생활의 친구 KFC를 시켰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주말이랑 평일에도 가끔씩 푸드트럭이 오더라고요. 뭐 이런 게 동남아 사는 즐거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가서 맥주 먹고 집에 오면서 케밥 사가고. 바다가 들어가네. 장사 엄청 잘 되네. 우리 앞에 몇 명 있었던 거야 이거? 근데 태국 케밥은 그래도 꽤 크게 나와가지고 나쁘지 않아.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왠지 시장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아니 근데 거기 있는 메뉴가 저희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간식 종류가 많고. 아 역시 집이 좋네. 역시 집이 좋네요. 루프탑이니까. 짠. 동남아를 못 떠나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얘기예요. 돈. 가장 현실적인 거. 그리고 저희의 커리어적인 부분들. 그게 한국에 못 가게 됐지. 어려워. 간다고 해도 예전만큼 그렇게가 안 될 거야. 일단은 저희가 연도님도 본인의 직장에서 그 분야에서 뭐 10몇 년 일을 했고 저도 10몇 년 회사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경력이 거기서 멈췄잖아요. 바로 이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이미 1년 반이 지났고 그리고 40대에 이직을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그치. 원래 우리가 받았던 연봉보다 더 낮추던 아니면 뭔가 더 도전을 과감하게 해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직장인의 커리어가 끝날 것이라는 거는 전원 유튜버를 할 때 미리 예상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건데 어쨌든 한국을 가서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유튜브를 계속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한 달은 응원해 주시다가 2달, 3달 되면 안 보시지 않을까. 이게 채널 정체성이 어쨌든 태국이랑 동남아 생활 뭐 이런 거에 있기 때문에 한국 생활은 길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유튜버를 하면서. 그리고 돈 관련된 것도 생활 물가 있잖아요. 뭐 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그런 게 어쨌든 동남아가 뭐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관광객 입장에서 더 비쌀 수는 있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 자동차 같은 거는 한국보다 2배니까 뭐 자동차나 이런 공산품을 많이 사지 않는 이상 어쨌든 뭐 저렴하거든요. 이미 우리의 지출이 여기에 맞춰져 있잖아. 그래도 또 한국에 가서 살면 또 있다 보면 적응은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있다 보면. 근데 그러면 한국을 또 아예 안 갈 거냐 하면 그거는 또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될 정도의 항공권 교통비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게 다 여유가 된다. 그럼 왔다 갔다 할 것 같기도 하고. 한국 안 가면 나중에 뭐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아프면 어떡하냐. 나중 가서 뭐 동남아 그런 데서 아프다가 뭐 그렇게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한국에서 시골 살고 지방에 좀 외진 데 산다고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병원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뭐 비행기 타고 KTX 타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런 것처럼 뭐 아프면 한국에 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혹여나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태까지 건강보험을 상당히 많이 납입을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따박따박 많이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그렇게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면 또 어차피 건강보험 또 내야 되고 당연히. 맞아.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한국을 가겠지. 언젠가는. 더 오래 사는 날이 오겠지. 그렇지. 몸이 아프면.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나이대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태국에 머물 수 있기는 한 것 같아. 맞아 지금. 건강하니까. 건강하니까.
근데 아마 조금 더 나이 들고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검진도 더 자주 받아야 되는 것도 막 어쨌든 이 타이밍은 우리에게 되게 좋은 타이밍이긴 한 것 같아. 맞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신 얘기 중에 하나가 젊고 건강할 때 해볼 수 있는 거거든.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해봐라.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맞아. 팽팽 놀고도 아직 멀쩡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국을 못 떠나는 이유 중에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은 되게 웃긴 게 여기도 이제 제3의 고향? 약간 이런 것처럼 정이 들었어요. 여기 맞아. 사는 거에. 희한하게 정도 들고 익숙해지고. 저희가 원래 이사를 많이 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혼자 서로 살 때도 굳이 몇 년 안 살아도 되는데 막 몇 년 살고 막 그랬어요. 아, 이사 다니는 거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 어쨌든 정이 드니까. 어. 내 집에도 정이 들고. 그게 진짜 내 집은 아니어도. 그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게 쓰잘데기 없는 것 중에 하나고 되려 인생을 좀 먹는 것 중에 하나야. 그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근데 어쨌든 여기도 뭐 월세에다가 남의 나라고 이러니까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계속 심리적으로. 근데 웃긴 게 이것도 집이라고 맞아. 정도 들고 마음도 편해지고. 솔직히 만약에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여기 그냥 연장해가지고 내년까지는 살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맞아. 여러모로 많이 만족을 해가지고 1년은 좀 아쉽고. 아쉽지. 어쨌든 그만큼 집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방콕이라는 도시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태국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많이 느껴. 한국에서는 그냥 나이 든 40대 아저씨인데 아주머니고 이모. 근데 이게 저희가 술 먹는 거로 예를 들었는데 그게 가장 극단적이라서 예를 든 거고요. 그치. 사실 뭐 다양해 하면 안 되는 게 뭐 인생 내 거 찍어도 뭐라고 할 거고 옛날에 한창 때 양양 가서 서핑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맥주 먹으면서 구경만 해도 왜 저리 미쳤나봐 변태 아저씨야 막 이럴 거고 뭐 아유 말해 뭐해. 근데 그래서 어쨌든 태국에 있으면 내가 더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뭔가 다시 태어난 느낌? 이러면 되게 오그라드는데 되게 좋아. 한국이면 뭐 소래포 가서 회 한 사라 하고 중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집에 왔는데 한 20만 원 나왔어. 그리고 진짜 핫플은 가지도 못해. 못 가지. 그리고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오이도 맞나? 오이도 야장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술 먹다가 옆 테이블에 그냥 젊은 친구들이 있어. 너무 예뻐. 그냥 젊은 걸로 예쁘잖아. 그럼 그냥 같이 짠할 수도 있고 뭐 하나 사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되게 이게 이제 주책이라고 보는 거지. 태국에서는 되는데 한국에서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고. 남자가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선의의 마음에서 해도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경계를 하거나. 너무 슬퍼. 이제 좀 편하게 먹겠습니다. 케밥 엄청 크네. 맛있다. 네, 태국 KFC가 엄청 저렴합니다. 엄청. 국내산 태국 닭으로 하거든요. 이만큼 한 통에 10,000원인가 10,000원도 안 하나? 엄청 싸요. 사실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아까 편하게 먹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스피 광고 또 찍게 됐거든요.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영어 공부 하실 분들 계시면 가격도 정말 저렴하거든요. 한 달에 커피 2잔 값 정도면 되는 거라서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사실은 이거 내일 모레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후딱 먹고 부부끼리의 휴식하는 시간 몇 시간 가진 다음에 이따가 주말 특근 또 하겠습니다. 먹자. 와, 씨. 한 조각이 이만하거든요. 거의 뭐 괴물닭이다, 괴물닭. 엄청 크네.
응.